한적한 숲, 단단한 아스팔트 사이 어떤 공간이든 작은 틈만 있어도 가장 먼저 찾아와 뿌리를 내리는 존재가 있습니다. 흔하디 흔하고 어디나 존재하지만 이름 없이 살다가는 풀, 잡초입니다. 누굴 만나느냐에 따라 운명이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어느 날 잡초와 눈이 마주쳐 특별한 내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연을 살리고 생명을 품는 싱그러운 잡초 세상,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제 닉네임은 도라이고요. 제가 좋아하는 풀꽃은 얼치기환두예요. 플로럴 페이스 할 때도 좋고, 그 다음에 향기가 너무 좋고, 이걸 튀겨 먹으면 또 되게 맛있거든요. 저는 나플라풀의 서로라고 합니다. 저는 명화주라는 풀을 좋아하는데요. 그 잎에 생김이 거위의 발처럼 귀엽고 또 친근해서 요즘에 좋아하고 있습니다. 저는 데이이고요. 제가 좋아하는 풀은 토끼풀이에요. 제가 어릴 때 그 집 앞에 토끼풀이 이렇게 풀밭처럼 쭉 펼쳐져 있었는데 그런 추억이 제일 생각나기도 하고, 또 토끼풀이 콩과 식물이라서 보통 그 오이나 호박 같은 거 키울 때 토끼풀이 옆에 있으면 많은 어떤 그런 거름이 되거든요. 같이 심으면. 그래서 저는 토끼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풀과 풀꽃을 굉장히 사랑하는 분들이군요. 그런데 여긴 어쩐 일이신가요? 땅에다가 식물을 그냥 단지 심는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생태적일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연이 스스로 리드해서 좀 그런 자생력을 회복하고 그런 걸 돕는 가드닝을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어떠한 공간이 좀 필요하고 자연을 그대로 내버려둘 공간이 필요해서 도심 속에서는 이걸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골목길 어떤 시멘트 갈라진 틈 사이나 아니면 보도블록 사이사이에 이렇게 풀들이 자라나는 걸 봤는데 어느 순간 그냥 모르게 지나쳐 버리던 것들도 그것에서 이제 야생성을 느끼게 되고, 그게 또 그 야생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좀 느껴지더라고요. 맞아요.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에 위로를 받고 영감을 얻는 순간들이 있죠. 언젠가 그려왔던 미래가 so high. 그냥 뭐 골목길 지나가다가 마주하는 그 풀꽃이나 이런 걸 보고 사실 추억에 잠기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냥 그 계절도 감각하게 되는 요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런 정도의 감성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지나치지 말고 내 어떤 추억을 회상하거나 아니면은 또 나의 생태 감수성 같은 거를 좀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로등 아래 근사한 수영장이 만들어졌네요. 거창한 도구나 땅을 파지 않아도 작은 정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또 우리 주변에 많아요. 그리고 굉장히 생명이 끈질기고 또 어떻게 보면 좀 없었으면 좋겠는 뭐 그런 풀들이기도 하거든요. 저도 그래서 그냥 끈질긴 생명력 뭐 이렇게 좀 억센 이미지로만 알았는데, 최근에 이 명화주가 애칭이 거위의 발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렇게 생긴 잎의 모양이 거위발 같아서.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경험을 좀 이렇게 반영해가지고 오늘 가드닝을 해봤고, 은밀하게 예술적으로 사소한 것들을 눈여겨보게 만드는 작업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사실 도시에서는
무관심하죠, 풀에 대해서. 그래서 일단은 그냥 우리가 무관심인 것 같고요. 근데 거기에 관심을 갖게 되면 사실 더 넓은 뭔가 풍경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늘 주변에 있고 어쩌면 뭐 누군가에겐 반갑지 않은 풀이지만 그것들을 알아보게 되고 어느 순간 반가워지면 사실 그만큼의 세상이 또 특히 자연이 더 열리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닫혀있는 무관심의 세계지만 또 알고 나면 훨씬 내 세상이 넓어진다고 해야 되나? 평소에는 각자 농사를 짓는 평범한 농부들인데요. 지금의 인연으로 이어준 건 작은 풀, 잡초였습니다. 그냥 이렇게 이제 이걸 풀을 내려놓을 때 햇빛을 아예 차단할 수가 없으니까 윤곽이 생각보다 잘 안 나오더라고요. 이건 어떤 풀이었어요? 그나마 요거는 그냥 덩쿨 풀 같은 거인데 약간 콩과 동글동글한 거였고 약간 그런 느낌이고. 농사를 짓다 보면 잡초와의 싸움을 피할 수 없는데요. 살아있는 생명을 정성스레 키우는 게 농부의 사명이다 보니 풀 한 포기, 잡초 하나 뽑아내고 죽이는 일이 여간 쉽지 않았습니다. 풀을 미워하지 않고 함께 할 수 없을까? 물음 하나로 시작해 풀을 일상 속에 들이는 다양한 시도를 해오고 있습니다. 서로 그 풀 음료하잖아요. 풀 음료하는데 저기 언니네 저기 언덕에 덕분에 지금은 온통 풀 생각으로 가득한 소문난 잡초 사랑꾼들이 됐다고 해요. 어제 DP를 못했거든요. 걔만 좀 DP하면 어떨까? 색깔 예뻐졌지? 원래는 꽃농사를 지었지만 첫 해는 풀 때문에 되게 힘들었어요.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이 농사 지어가지고 같이 농사가 접하긴 했지만 이 풀을 그렇게 직접 뽑은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장마철이 되니까 풀이 정말 산더미가 됐어요. 근데 밭에서 혼자 일하는데 되게 외롭더라고요. 이제 산더미가 된 풀을 보고 이제 꽃 가지고 눈도 비춰주고 코도 붙여주고 하니까 이제 머리카락도 해주니까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그 풀 사람을 보고서 와, 풀도 이렇게 뭔가를 만드니까 나의 친구가 될 수 있구나 이러면서 다른 시점을 좀 바라보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 농사를 짓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제 풀을 마주하게 되잖아요. 그 보통 풀은 이제 제초해야 될 존재고 막 없어야 되고 미움받는 존재인데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게 너무 아쉬웠어요. 저희가 말하는 건 풀을 죽이지 말자, 풀을 뭐 자연을 보호하자가 아니라 풀도 쓰임이 있는 거다. 우리가 심지 않았지만 저절로 자연이 주는 선물이고 이거를 그러니까 없애는 게 아니라 쓸 수 있게 하자. 그냥 없애면 버리는 거잖아요. 없애되 이거를 쓸모 있게 만들자. 그런 쓸모를 사람들에게 알리면 그걸 안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또 생태적으로 이렇게 또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있는 듯 없는 듯 했던 풀 한 포기도 눈 밝은 사람에겐 귀한 보물이 됩니다. 채찍이 좋네. 이거 진짜 잎 예쁘게 나왔다, 그렇지? 가녀려가지고. 특별하지 않아도 세상에 쓸모없는 건 정말 아무것도 없나 봐요. 이렇게 얇은 거. 아깝다 이거. 그 이따 해봐. 그래, 해보자. 실험해보자. 그것만 하자. 무슨 진짜. 저마다의 계절이 있고 자기답게 사는 법을 아는 잡초. 해마다 철마다 무수히 피고 지는 잡초만큼이나 풀의 쓰임과 매력도 무궁무진합니다. 지금 여기 밑에만 봐도 토끼풀에 벌들이 되게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벌들에게 안식처가 되는 풀들도 있고 또 이 지구에게, 이 대지에게 또 도움을 주는 당연히 그렇고요. 풀의 기능이고. 그래서 그 쓰임은 사실은 쓰임이 없는 거는 아니고 그 쓰임을 누구의 입장에서 생각하는가고 저는 그 쓰임을 생각할수록
벌을 생각하게 되고 지구를 생각하게 되고 쓰임을 생각한다는 건 그런 것 같아요. 벌의 입장이 돼보는 거, 또 땅의 입장이 돼보는 거. 그 풀꽃이 되게 화려하고 아름답지 않잖아요. 근데 엄청 자연스러우면서 자연에 있을 때도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본인들, 그러니까 당신이 내가 자연에 있는 저 작은 풀꽃이라고 생각하시고 난 이 세상에서 이 자연에 꼭 필요한 사람이다. 나는 괜찮다. 나는 저 풀꽃처럼 아름답다. 제가 풀꽃에서 위안받았던 것처럼 다른 분들도 그런 위안감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풀을 발견하고 알게 될수록 농사가 수월해지고 행복은 아주 작은 것들로부터 온다는 걸 배우고 있습니다. 서로 그 긴 머리 하면 좋겠다. 그쵸? 네. 선생님 저기 체험비 이거 3만 원인 거 아시죠? 제가 체험하는 건가요? 네, 선생님. 지금 저기 돌아가 체험하고 계시죠? 아닙니다, 선생님. 오해하시면 절대 안 돼요. 세상에 하나뿐인 풀가발. 너무 탐나는데요? 잡초를 들이면서 매일매일이 신기하고 재밌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오늘 밤에 너무도 캄캄해 You're the international 밤에 아름다움 앞에 무너진 자신감에 난감해 오늘은 축제 현장을 꾸미기 위해 나왔는데요. 풀로 공간을 장식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거 좀 짧은 것도 있고 그 긴 것도 있어가지고 약간 긴 거는 이렇게 붙이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좀 처지거나 이렇게 돼가지고 괜찮을 것 같고 뭐 어떤 거는 좀 이렇게 옆으로나 이렇게 밑으로 붙여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왕성한 생명력만큼이나 잡초의 중독성이 강한가 봐요. 여기저기 꾸며진 싱그러운 플레음과 초록빛 자연이 모두를 금세 무장해제 시켜버리네요. 작지만 엄청난 잡초의 힘입니다. Night, singing far into night, and it's gonna be a sleepless night. 날씨도 좋고 되게 처음 보는 꽃도 많은데 이렇게 아이들 얼굴에 같이 그냥 페이스 페인팅이 아니라 꽃으로 꾸며주시니까 더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보는 거에만 좋은 게 아니라 또 먹을 수 있다는 거를 애들이 또 경험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좀 자주자주 많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얘네도 이 초록색 이런 거 보고 하니까 좋아요. 저도 이런 애들 따라와가지고 또 한번 이런 거 구경도 하는 거죠. 뭐. 아이들도 너무 좋아하고 꽃을 이제 얼굴에 붙여보는 경험이 흔치 않으니까 더 재밌어 하는 것 같아요. 주변에 흔하게 있는 들풀을 일상에 들였을 뿐인데 행복과 여유를 나눌 수 있다는 게 참 신기하네요. 소박하고 자연스럽게 우리 생활 속에 풀을 들이는 방법 추천 좀 해주세요. 누구나 이제 뭐 그 골목길이나 뭐 이런 데 산책하다 보면 풀들 많이 보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지나치게 되면은 기억이 안 나고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래도 한 번쯤은 사람들이 그 풀을 보면서 아 이거 내가 어릴 때 봤던 풀이야 뭐 이게 옛날에 뭐 어떤 추억이 있어 이런 게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냥 그걸 있는 그대로 냅두고 이걸 뽑아서 없애지 말고 저는 약간 거기에 좀 의미를 부여해서 사람들이 그 조그만 거 하나도 사실 가드닝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기가 그런 쓰임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 방법으로는 그냥 그 이름을 알아보는 거 저는 그게 제일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일단 이름을 알기 시작하면은 지나가다가 다시 또 보게 되고 그 다음에 봤을 때는 또 뭐 더 가까이 가서 뭐 생김도 더 자세히 보게 되고 그다음에 뭐 저처럼 맛도 볼 수도 있고 향도 맡을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주변에 있는 것들을 지나치지 말고 한번 그 이름을 알아보자.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작은 생명에 자기 이름과 자기 자리를 붙여주는 일. 이 느긋한 초록 산책이 언젠간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도 있겠죠. 나풀 나풀 싱그럽고 행복한 풀과의 동행 앞으로도 계속해주세요.
이번에 만나볼 분들인데요. 이분들 정체가 뭘까요? 농부라기엔 한가해 보이고 논다기엔 열심입니다. 중요한 건 이분들 역시 풀 하나로 많은 게 달라졌다는 겁니다.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약간 180도를 넘어서 약간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 바뀌다 보니까 모든 게 새롭고, 저는 사실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제일 멀리 부산으로 대학교를 갔었거든요. 그 이유가 여기 이 마을이 싫고 농사 짓는 게 너무 싫어서. 근데 퍼머컬처라는 거를 알고 제가 여기 다시 왔을 때는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는 만큼 이 어떻게 보면은 땅 그리고 농사, 자연이 이렇게 바로바로 나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변화하는 모습을 보니까 선택하기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변한 건 그녀만이 아닙니다. 자연의 순리대로 살고 싶던 고마도 꿈을 이뤘습니다. 아, 고마는 고구마에서 따온 애칭이래요. 계절마다 달라지는 풀들 모습 보고 그런 것들, 이런 풀들을 직접 가까이서 경험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 계절이 어떻게 흐르는가를 진짜 제가 꿈꿨던 자연에 가까운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서. 언젠가 자신만의 농장을 갖고 싶은 산타 역시 이곳에서 진정한 농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하면서 그럼 이렇게? 이걸 덮어요, 이렇게? 나의 속도대로 맞춰가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보니 아직은 그래도 귀촌 방향이라든지 조금 지방을 내려오면 조금 나의 속도대로 맞춰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고민을 하고 생각한 건 꽤 오래됐는데 어떤 곳이 내가 앞으로 뭔가를 방향을 잡고 가는데 적절한 곳이 있을까라고 찾다가 우연찮게 인연이 닿아서 반몽에 와서 지금 이렇게 즐겁게 잘 살고 있습니다. 각자의 꿈을 위해 이들이 택한 방식은 최대한 자연의 힘만으로 농사를 짓는 퍼머컬처. 잡초와 함께 사는 농부입니다. 우리 오늘 다음 주에 청년마을 페스티벌 나가는 거에서 저거 이제 확정 지어서 메시지 있는 거 어떻게 현수막 어떤 소재랑 얼마나 미터수의 색깔 규모가 작고 작물의 종류가 다양한 소농에겐 소통의 통로가 중요합니다. 가져가고 요거는 그 중에 하나만 만들자. 최선의 방식으로 키운 생산물을 좋은 가격을 받고 판매하기 위해 소비자 그리고 다른 농부들과 대화할 수 있는 농부시장이나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농사짓고 놀고 먹고 밭에서 나온 생산물과 콘텐츠로 모든 활동을 체험하는 농장 겸 시골 복합 문화 공간. 천천히 느리게 하지만 함께 살아가는 자급자족 라이프를 다양한 방식으로 실험해보고 있습니다. 풀과 함께하는 농사라고 하지만 작물을 풀밭에 방치하는 건 아닙니다. 여느 농부들처럼 해의 길이에 맞춰 일어나 풀베기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저희 여기 나뭇잎밭은 크기는 한 3,000평 정도인데요. 예전에 아버지가 가꾸시던 그 절임 배추를 만들기 위한 배추밭을 제가 퍼머컬처 방식으로 바꾸기 시작했고, 바꾸면서 제일 중요한 게 좋은 흙을 만드는 작업이더라고요. 그래서 나뭇잎밭의 윤곽을 먼저 만들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이 토끼풀.
화이트 클로바를 심어서 토양이 유실되지 않게 하는 게 제일 가장 먼저 한 거였어요. 땅은 농부의 가장 든든한 자산이죠. 좋은 땅을 만들기 위해선 부지런히 몸을 움직이고 마음을 써야 합니다. 도움을 주는 풀은 남기고 작물에 방해가 되는 풀은 베어내거나 베어서 흙을 덮어줍니다. 사실 잡초라고 칭하는 게 아예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땅속에 많은 미생물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잡초들이 필요하다는 접근 방법이기 때문에 저의 입장에서는 다양한 풀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 땅이 그만큼 건강해진다고 생각을 하니까 오히려 너무 고마운 거죠. 자세히 보면 진짜 예뻐요. 그리고 사시샷, 사철 다 달라요. 그러니까 한 가지 작물을 내가 팔기 위해서 심어 놓으면은 그게 사실 아름다워 보이진 않잖아요. 그냥 내가 빨리 컸으면 좋겠고 깨끗했으면 좋겠고. 근데 자연은 사실 깨끗하거나 그렇지는 않고 무언가 계속 연결되고 섞이는 거의 연속이거든요. 근데 이런 풀들이 사시사철 변하고 그리고 매해 달라요. 작년에 없던 풀들이 올해 또 생기기도 하고 작년에는 냉이꽃이 엄청 피었었는데 올해는 제비꽃이 엄청 피고 이제 여름 되면은 개망초꽃이 엄청 피고. 근데 사람들이 그 매력을 몰라서 그렇지 그 매력을 알고 그거를 또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게 재밌기도 하고 새로운 아이들은 어떤 게 있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내년에는 어떤 애들이 생길까 그것도 궁금하기도 하고. 작물은 농부의 발소리를 듣고 자란다고 하잖아요. 밭을 갈지 않아도 농약이나 비료를 쓰지 않아도 건강한 밭을 만들기까지 쉽지는 않았습니다. 잡초의 역할이 컸습니다. 잡초의 의미는 사실 가족이나 동반자나 친구 같은 존재인 것 같아요. 저희가 일반 관행농에서는 잡초는 내가 키우고자 하는 거를 힘들게 하거나 영양분을 뺏어가는 이제 적 개념에 필요 없는 개념으로 가지고 있다면 퍼머컬처에서의 잡초는 상생인 것 같아요. 내가 좀 클 동안 그늘을 만들어주고 그 내가 컸을 때 자기가 몸을 낮춰줘서 영양분을 제공을 해주면서 또 밭이라든지 땅이 딱딱해지지 않게 역할을 해주는 가장 좋은 어떻게 보면 잘 활용을 하고 잘 맺어가면 제일 좋은 역할을 해주는 친구들인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많은 일을 해주는 잡초 덕분에 이제는 농사도 제법 지을만 합니다. 어려운 점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 공간 자체는 채소랑 만약에 컴프리를 심으면 어려울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크기가 비슷한 친구들끼리 그거를 간격도 이 아이들의 성향에 맞게끔 띄엄띄엄 같이 심어 놓은 거고 오히려 컴프리랑 블랙커런트만 같이 심어 놓으니까 뿌리의 크기도 비슷해서 뿌리가 얘네가 이미 큰 쪽에는 다른 잡초가 더 올라오기도 하고 컴프리 잎이 이건 지금 되게 작은 잎이거든요. 원래 한 이만큼 한 90cm 정도까지 커요. 그러니까는 얘 하나를 덮어놓으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여기 하얗게 이제 막 퍼지고 있죠. 엄청난 좋은 퇴비가 되고 잡초도 훨씬 덜 나고. 그래서 관리하기도 쉽고 저희 영월 자체가 영하로 기온이 많이 떨어지는데 얘가 영하 한 30도? 거기서도 버티는 작물이라서 저희는 해가 거듭될수록 관리하기는 더 수월해요. 결실을 보기까지는 시간이 걸리지만 자연농법을 오래 실천한 밭에는 농사에 방해가 되는 풀이 그리 생기지는 않는다고 해요. 그러고 보면 자연은 정말 신기하죠? 맛있어? 우선 매콤하고 달달해요. 아직 바지에 그거 바지김치 먹어보신 분들이 약간 정신 못 차리겠다고 막 그러는데. 맞아. 정신 못 차릴 정도로 향이 강하다고. 어떻게 이렇게 향이 강하냐고 그랬어. 우리
우리 진짜 풀이 좋아서 그래. 농사를 짓고 보니 살아가는데 많은 게 필요하진 않습니다. 바지는 확실히 양념이 되니까 맛있었어. 그리고 우리가 바빠서 줄기를 안 땄잖아. 밭에서 얻은 풀과 채소로 차린 소박한 밥상이지만 더할 나위 없습니다. 자연 속에서 내 손이면 모든 게 해결되는 자급자족의 삶. 생각도 생활도 단순하고 자연스러운 지금이 좋습니다. 단순하게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조금 어려울 순 있는데 그냥 진짜 단순하게 좋아요. 아, 내가 나의 속도를 알아가고 내가 어떤 걸 좋아하고 평소에 어떤 거에 관심이 있었고 어떤 걸 더 탐색하고 몰입하고 싶은지를 알 수 있게 되는 좋은 기회인 것 같아서 이 기회를 조금 더 밀도 있게 잘 만들어가고 싶은 욕심이 점점 좀 생겨요. 저는 너무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나뭇잎 밭이 딱 밟은 순간 아 너무 경이롭다. 이거면은 나는 학교에서도 퍼머컬처를 하겠다는 마음을 굽히지 않고 버틸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고 농사 지어서 그걸로 한 끼 밥 해먹고 먹고 사는 거 집 앞에 있는 밭에서 나는 걸로 한 끼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거 그게 제일 재밌어요. 점차적으로 뭔가 조금 촘촘해지는 기분이 들긴 해요. 맨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이런 풀이 하나도 없이 그냥 흑빛깔이 보이는 나뭇잎 모양이었었는데 해가 거듭될수록 이제 초록색이 항상 촘촘하게 있다 보니까 뭔가 더 건강해지는 느낌? 그리고 저기에서 저 땅에서는 이제 무엇이든 다 길러낼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점점 드는 것 같아요. 우리가 텃밭 디자인을 했잖아요. 텃밭 디자인을 할 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 원칙이 요거기도 해요. 분리하기보다는 통합하는 거. 그래서 우리 하나만 심은 게 아니고 토마토 옆에 뭐 심었어요? 그쵸. 그리고 그 주황 색깔 꽃을 하려나도 있고 메리골드를 거기 왜 심었어요, 우리가? 벌레를 쫓아주려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예전 같았으면은 케일만 쭉 심었을 거고 토마토만 쭉 심었을 건데 그 안에서도 분리하는 게 아니라 통합해서 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텃밭 디자인할 때 내 밥맛 보고 했어요? 네. 굳이 안 그래도 되잖아요. 잡초와 퍼머컬처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사람을 만날 일이 많아졌습니다. 더 빨리 걷네. 이거 솎아주시면 돼요. 네. 모든 게 편리해졌지만 지금의 방식으론 농업도 지구의 미래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겠죠. 그러면은 끝나잖아요. 네, 그러면은 꽃을 빨리 따요. 레몬들 할 때. 네, 꽃이 안 열리게, 안 피게. 작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희망으로 풀을 알아가고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이면 언젠간 달라지겠죠? 우리가 살면서 잡초는 그냥 밟아도 되고 해서 아주 끈질기게 잘 자라는 생물이라서 아주 지겹도록 막 뽑아내려고 서로 잡초와의 씨름을 했는데 이제는 잡초를 잘 활용해서 저희가 먹거리랑 같이 잡초와 공생해서 잘 자라면 잡초도 분명히 피가 되고 살이 돼서 저희에게 좋은 이로운 식물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한테 기후위기라는 이제 문제가 앞에 오고 사람들이 이제 뭐 불타는 지구, 끌어넘치는 지구 이런 거를 점차 알다 보니까 이런 좀 의식의 변화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퍼머컬처를 이렇게 알려드릴 때 단순하게 뭐 교육을 통해서 뭐 우리가 소출을 얻는다 이런 개념보다는 진짜 퍼머컬처라는 가치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마을 그리고 지역 이런 쪽에 널리 퍼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저희 입장에서는 모든 시스템이 바뀐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시스템이 바뀌어야지 정말 지구의 온도를 낮추는 거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해보니까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하고자 하는 뜻 있는 가치관이 있는 분들한테, 그러니까 친구가 되자고 같이 하는 거죠. 나 혼자 할 수 없으니 우리 같이 해보자. 그리고 같이 하면 좋으니까 더 알려보자. 그런 식으로 시작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아, 있었어요? 이게 빨간 게 있는 거야? 아니면 빨간 거? 잡초로 땅을 살리고 자연을 살리면서 어쩌면 자기답게 사는 길,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배워가는 중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바라는 농업은 내가 농업에 직접적으로 발을 들이지 않고 있더라도 늘 농업이라는 것, 먹는다는 것, 그리고 농부님이라는 것, 그리고 그들의 삶이 어떤지 그런 거를 소비자랑 생산자가 구분된 게 아니라 진짜 하나로 좀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농업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부를 때 잡초인 거지 식물 입장에서는 다 똑같은 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생각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잡초라는 말을 쓰는 것도 이제 계속 지나다 보니까 미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걔네는 잡초였던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왜 우리가 뭐라고 쟤를 잡초, 그러니까 사람이 못하는 일을 걔네가 해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꼭 필요한 존재고 오히려 그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인간의 몫인 것 같아요. 샐러드에 쓰거든. 깨로도 써요. 맛 안 봤죠? 빨리 와보세요. 진짜 맛있어, 먹어. 이거 아까 먹고 10초만 난다고 했던 거. 이번엔 제철 풀과 꽃으로 잡초 요리를 만드는 스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런데 스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얘가 너무 많으면 속까지 광합성 작용을 덜 한다고 그래서 연이 크는데 방해를 준대요. 그래서 이웃집에 닭 키우는 집에서 닭들이 이걸 아주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그 집 주려고 버리느냐. 물론 거름으로도 쓸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애들도 좋아한다니까 주하고 또 솎아내는 거예요. 굉장히 연약한 것 같지만 얘가 아주 견고해요. 차를 해보면은 엄청 딱딱해요. 개구리 밥으로도 차를 덮으신다니 스님의 내공이 대단하신 것 같죠? 세상 모든 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하잖아요. 모르는 사람에겐 그저 잡초지만 스님에겐 제철 식재료, 나물입니다. 우리 어린 시절에는 이걸 배고플 때 목마를 때 이거 꼭 따서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껍질을 벗겨서 이렇게 해서 오직 맛있어. 유채꽃이랑 비슷하게 생긴 이 맞아요. 꽃이 갓꽃이랍니다. 약간 알싸한 맛. 알싸한 맛. 근데 빈속에 먹고 속 쓰릴 것 같은 맛? 그러니까 얘가 소화를 잘 시키잖아요, 갓이. 꽃 그냥 샐러드 같이 먹어요. 꽃에는 영양이 다 응축됐잖아요. 씨앗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훨씬 꽃이 더 매워. 겨자 먹는 맛. 벌써부터 스님의 요리가 기대되는데요. 오늘의 식재료는 억새 새순과 토끼풀, 클로버입니다.
특별한 맛? 그야말로 풀향기가 최고입니다. 상큼한 맛, 엄청 상큼한 맛이 나요. 예, 만들기 쉽고 뭐 지쳤네 널렸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맛이 들어가면 여기 예를 들어서 파나 마늘이 들어가면 이 상큼한 맛을 파나 그 마늘이 다 집어삼켜요. 그래가지고 이 맛을 못 느끼게 만들어요. 이 재료 이대로. 그래서 내가 늘 그래. 맛없음을 즐겨라. 단 몇 초간의 그 입맛 때문에 내 이해가 나 속에 들어가서 어떤 작용을 할 것인가 알고 먹어라. 그냥 먹지 말고 단순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흔한 토끼풀, 크로바라고 그러죠. 토끼풀입니다. 토끼풀은 비타민이 아주 엄청 많아서 그 비타민의 보고라고 할 수 있고 또 흔하면서도 사람들이 먹지 않는 줄 알지만 여러 가지 활용도가 높아요. 또 이런 것들은 제초제나 그 약을 일체 안 친 데서 채취에다가 이렇게 해 먹으면은 특별한 맛이면서도 애들한테도 하면 참 좋아들 하더라고요. 토끼풀로 만든 나물, 저도 한번 시도해봐야겠어요. 잡초도 쓰임새가 있다는 것. 그리고 각각의 영양소가 달라서 물론 모든 재료가 다 다르지만은 각각의 영양소가 다르기 때문에 얘는 청열 작용을 한다고 하죠. 요즘 피가 탁한 사람이 많잖아요. 그리고 요즘 일부러 비타민을 먹잖아요. 크로바 같은 경우는. 비타민 안 먹어도 얘 몇 입만 먹어도 다 해결될 것 같아요. 글쎄요. 우리가 선택은 안 했을 뿐이지 얘도 몹쓸 풀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쓰임새가 다 다를 뿐이지 원래는 잡초란 없다라고 누군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선택하는 것은 잡초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식재료로 쓰잖아. 근데 안 먹고 귀찮다고 뽑아오려면 잡초가 되겠죠. 근데 저희는 잡초를 엄청 사랑합니다. 그리고 잡초의 그 강인함이 영양가가 엄청 많다고 그래요. 일부러 가꾸지 않아도 흔하게 접할 수 있잖아요, 잡초는. 그러면서도 쓰임새 활용도 좋고 또 다양하게 가지가지 골고루 많이 나오니까 산에 들에 나가면 한 소쿠리씩 따다가 그냥 양념만 조금씩 달리해서 먹으면 정말 훌륭한 식탁을 꾸미는 데는 이보다 더 좋은 재료는 없는 것 같아요. 다 됐습니다. 자연 그대로의 향과 맛을 담아낸 스님만의 잡초 요리입니다. 네이크로바 드셨어? 아, 네이크로바만 나는 또 그게 있더라고. 예, 예. 5개짜리도 있어요. 에? 이렇게 기형이 나는 형태가 있어요. 오, 5개. 그야말로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예? 네. 아주 많이도 뜯었어요. 네, 하나씩 드리려고요. 아, 저런 센스. 네. 행운 이미 왔어요, 행운은. 오셨어요, 오랜만인데. 예, 예. 작은 암자에는 종종 스님의 레시피를 배우기 위해 손님들이 찾아옵니다. 그렇죠. 네. 네. 수업은 재료 채취부터 시작됩니다. 네. 이렇게 이거 먹는 거 알잖아. 잡숴봐. 먹어. 나 공주님 너무 맛있어. 먹어봐야지. 향긋 그대로야. 네. 그냥 그냥. 네. 그거 뭐야? 칡 뿌리는 생으로 먹어봤어요. 칡뿌리 맛이랑 똑같아. 향긋하니 맛있잖아. 네, 이거 네. 맛있어요. 맛있죠. 이거 효소 담고 다 해요. 얼마나 맛있는데. 네. 이거 꽃 네. 새순. 가셔요. 예, 고맙습니다. 탐스러운 산딸기까지. 도량 주변 어디나 조금만 눈을 돌리면 스님의 든든한 식재료가 자라고 있습니다. 향기. 이게 뭐예요? 인동초. 응. 기가 막히죠. 먹기도 하고 차로도 해요. 약간 써요. 말려서요? 예. 인동초. 예쁘다. 요거 봐. 응? 이거 약으로도 쓰죠. 근데 이제 꽃차로도 하고 약간 향기. 치크죠? 응.
예, 조금만 따세요, 걔들은. 내려갑시다. 예, 예, 예. 여기 살아. 야, 진짜 얘 오랜만에 이 벌레 본다. 이 벌레. 야생이 와. 보여요? 예. 근데 너무 귀엽어요. 네. 귀엽죠? 예. 옛날엔 길렀잖아요. 예. 오랜만에 본다, 너. 너 오랜만이다. 잘 가. 여기서 살아. 평소엔 너무 흔해 지나치던 것들인데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게 신기합니다. 풋풋한 이 맛. 마늘종 뽑는 것. 애들은 열을, 뭐 감기나 이럴 때 열을 좀 뿜게 놔둬야 좋대. 냇가엔 억새순이 한창인데요. 억새순도 먹을 수 있나 봐요. 한번 드셔보실래요? 어떤 맛인가? 어때요? 맛있죠? 이걸로 겉절이 해 먹어도 돼요. 그러니까 이런 재료들이 정말 이거는 자연이 그냥 주는 거잖아요. 제초제도 안 하고 이런 것들을 좀 더 활용하면 또 색다른 맛을 느끼면서 또 아이들한테도 이야기거리가 되잖아. 근데 요즘들은 이런 걸 귀찮아하고 또 몰라서도 못 먹죠. 놀듯이 산책하듯이 주변을 잠시 돌았을 뿐인데 소쿠리가 꽉 찼습니다. 스님만의 수업 방식일까요? 직접 만져보고 먹어보고 체험학습이 따로 없습니다. 이거 아주 새콤하면서 이걸 하면 식초를 넣지 않아도 아주 새콤한 맛. 그리고 이건 제비. 스님 너무 쉬워요. 그럼 이거 안 신 거 먹어봐. 이거 고소꽃. 고소. 스님 냄새가. 고소하잖아요. 고소해서 고소. 맛은 어때요? 스님 이거 못 먹어요. 우리는 이래 고소해. 맛있어. 맛있어. 이렇게 마시는 걸 모르는만. 저희는 들에서 구합니다. 이분들은 모르잖아요. 어떤 걸 취할지 모르니까 같이 알려주면서 소풍 왔다고 생각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잖아요. 동심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같이 하는 거예요. 날씨는 덥지만 그래도 푸릇푸릇한 게 참 좋았고요. 그리고 모루는 우리가 잡초라고 생각했던 모든 풀들이 저희가 식용으로 먹을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새로웠어요. 또 감탄스럽기도 하고. 이렇게 편한 음식이 어딨어, 그렇죠? 네. 네. 난리 굿인데 우린 그렇게 안 합니다. 대충 합니다, 대충. 드디어 본격 요리 수업입니다. 보통 가지 요리는 어떻게 해주세요? 쪄서 부치는 걸 제일 많이 한다고. 전에 먹고. 전에 드시고, 네, 될 수 있으면 그 전과 튀김은 제가 배제를 하는데 오늘은 가지 장떡 날씨가 또 좀 흐리고 그래서 한번 장떡을 하면 그 메뉴가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그리고 또 국수와 이 전은 참 어울려요. 그래서 하는데 또 양념을 보통 간장이나 소금을 하는데 오늘은 고추장과 된장, 그래서 장떡입니다. 양배추 내가 그 다듬어서 예쁘게 놓을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놓은 줄 아세요? 있는 그대로. 네,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봐, 여기 뿌리 나지, 여기서 또 싹 나지. 그러니까 가공식품이 아닌 이런 살아있는 음식을 먹으라고 내가 일부러 이대로 놔둔 거예요. 네. 여기서 살아서 꿈틀거리잖아. 이대로 나오잖아. 여기 뿌리 다 나오고. 네, 늘 얘기했죠. 꼭지를 이렇게 알뜰하게 다 버리지 말고 싹 오래 버리지 말고 살짝만 한 다음에 이렇게 삐지세요. 자연을 닮아 소박한 음식은 만드는 과정이 조금 단조로워 보이기도 하는데요. 꾸밈없이 그대로 자연의 재료들이 섞이도록 가볍게 돕는 게 전부입니다. 단순하고 별게 없는 스님만의 특별 레시피입니다. 자연의 맛. 네.
네. 달다. 이거는 맛있을 것 같아요. 네. 꿀이 안 들어가도 안 될것 들어가도 같아요. 되지. 웬일이야 또 꿀을 안 넣어도 되는데. 꿀을 안 넣어도 네. 그냥 자연의 맛. 자연의 맛. 향기가 아주 버섯 향이 좋죠. 네. 재료의 성질을 이해하는 게 비법일까요? 벌써 맛있어 보여요. 꼭지랑 버섯 우유랑은 익는 속도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꽁다리부터 얘야말 달달달 볶아야 맛있어요. 어머, 색깔 너무 예뻐. 음식을 대하는 자세는 늘 제가 얘기하지만 얘는 그냥 쉽게 오는 재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연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우리 손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자연이 주는 고마움, 그리고 이렇게 만든 사람들의 노고,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먹는 거예요. 수수하고 꾸밈 없는 스님의 잡초밥상이 완성됐습니다. 매콤하네요. 이 국수. 더 맛있어요? 네, 이거 정말 예술이에요. 네. 이런데 너무 맛이 독보적으로 있는 맛입니다. 그래요? 꼬들꼬들. 요리가 모두의 마음을 꽉 채웁니다. 스님 요리만의 그냥 단순하고 깔끔하고 있는 그대로 자연으로 복잡하지 않고 정말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도 배워가지고 가서 가족들한테 이렇게 해줄 수도 있고 복잡하면 못했을 거예요. 근데 스님은 정말 단순하게 간단하게 그게 정말 아주 매력인 것 같아요. 조금 잡초를 해주실 때는 조금 젓가락이 2번 갈 거 1번 갈 때도 있어요. 새롭기 때문에. 근데 스님이 많은 양을 입에 넣지 말고 조금씩 먹어가면서 음미를 한번 해보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스님이 가르쳐준 대로 먹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이제 스며들듯이 길들여지면은 편하다고 하셔가지고 지금 길들여주는 중입니다. 자연의 힘찬 기운을 나누고 손님들이 돌아간 뒤 스님은 다시 또 텃밭에 앉았습니다. 새비름이나 명아주 이런 것들 흔히 잡초로 불리는 것들은 저희들은 그냥 놔두고 이렇게 때때로 필요할 때마다 와서 채취해서 나물로 쓰고 있어요. 이거 새비름이 오행초라고 그래가지고 꽃에는 노란 꽃, 씨앗은 검고 얘는 줄기는 빨갛고 줄기는 저기 하얗다고 그래서 오행초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도 샐러드도 쓰고 또 삶아서 묵나물로도 써도 아주 좋아요. 버릴 게 없죠. 근데 사람들이 이 귀한 얘들 풀들의 그 애침을 알아듣지 못하네. 나를 선택해 주세요. 얘들이 그러는데 나를 좀 갖다가 써주세요. 그러는데 얘는 땅콩이고요. 요 옆에는 얘는 그거네. 까마주. 얘도 잎을 다 따서 이제 연할 때 삶아서 무침으로 먹어요. 얘는 또 뭐냐면은 명아주. 얘도 시금치보다 더 맛있어요. 얘도 이렇게 삶아서 나물로 쓰죠. 잡초는 글쎄 제가 굳이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가물어도 걱정하지 않아도 얘들이 나온 만큼만 취하면 되니까 그야말로 고마운 존재, 보물이에요 저한테는. 그래서 또 요즘 소위 말하는 돈이죠. 돈이 있어야 마트 가서 뭘 구입하잖아요. 근데 얘 돈 없이도 그냥 내가 그 수고로만 조금 더 하면 취할 수 있는 것이니까 얘들은 아주 그냥 고마운 존재, 선물 같은 존재, 보물 같은 존재입니다. 스님에겐 자연이 스승이고 구도의 방법인가 봅니다. 햇빛과 바람, 비를 맞으며 생긴 대로 불평 없이 조화롭게 계절을 살다가는 잡초처럼 스님은 오늘도 마음밭을 고르며 조용히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잡초를 따면서 그 새소리, 물소리, 그리고 풀들의 싱그러움을 보면서 하면 그 온갖 그 산란한 마음이 잊혀져요. 그러면서 또 먹으면 또 배출도 잘 되고, 그러니까는 마트에 가면 그 혼란 속에서 시끄럽잖아요. 그렇지만 잡초를 따다 보면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러면서 또 먹으면서도 좋고, 또 나의 그 마음을 정화까지 해주는 것 같아요, 이 잡초들이. 그래서 내가 잡초는 그 삶의 해독제 역할을 충분히 하겠구나 싶어서 제가 삶의 해독제라고 썼어요. 누구나 다 각자의 생각으로 살잖아요. 그 예를 들어서 함께 하는 사람이 나한테 만족 못하고 또 내가 그 사람한테 만족을 못하면은 저 사람은 나한테서 80%가 더 마음에 안 들겠지. 그렇게 하면서 제가 다 써요. 왜냐하면은 각자의 시선의 높이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내 생각이고 상대방은 상대이기 때문에 굳이 거기에 왜 그렇게 하느냐고 태클을 걸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했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거니 하고 그냥 넘기지, 왜 그렇게 했냐고 굳이 물음표를 달지 않아요. 사람이 저마다 다른 것처럼 잡초를 보는 마음도 풀을 대하는 방식도 각양각색이네요. 오늘 꽃놀이 갈래. 오늘 날씨도 다음 계절엔, 내년엔 또 어떤 풀들이 누군가의 마음을 사로잡을진 알 순 없지만 지금 이 순간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숙여 풀과 눈을 맞춰보시면 어떨까요? 소중하지 않은 존재는 없다.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는 철학적인 깨달음이 아니어도 작은 초록 세상이 주는 고요하고 잔잔한 평화가 여러분을 찾아올지도 모르니까요.